두산 에너빌입니다. 두산 에너빌 지금 6.3, 6.4 오르면서 다시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직전에 고가가 일주일 전에 64,300원이었고요. 64,300원이었고 오늘 고가 역시 64,300원 타이에 좀 찍어 있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시도나면서 신고가가 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첫 종목 분석에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분석을 들으면서 자, 이건 넥스트에서 시세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노리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 들고 반대로 돌려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중국발 딥시크 가지고 AI가 깨질 때도 AI주들 엔비디아 조정받고 그때도 같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성능이 끝내주는 AI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이 그래가지고 와, 중국 애들이 이런 걸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AI 투자 다 때려 쓰고 싼 중국 거 갖다 써요?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AI 다음 차세대 패권 다툼인데 이걸 중국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든다 그래도 중국에서 더 좋은 걸 만들면 물량을 막대로 부어서라도 중국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AI 투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늘어난다, 이거는.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자, 이거야. 자, 이게 이제 중동 쪽에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건 정유주, 석유주, 뭐 이런 거죠. 자, 정유주, 석유주,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HM 해운주, 그 다음에 방산, 여기까지 연결되는데 이 뒤에 연결되는 게 또 있어요. 이 뒤에 연결되는 게. 자, 보자, 이거. 그래서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지금 당장 기름값 마구 치고 막 연일 지금 올라가고 있죠? 주소에 있는 기름값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잖아요. 자, 기름값이 올라가서 다시 폭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대체 에너지요. 신재생 에너지가 수십 년간 그래왔잖아요.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AI 접을 수 없죠? 못 접죠? AI 포기? 포기 못하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전력 잡아먹는 하마라는 얘기입니다. 전력 잡아먹는 하마. 지금 원전주 사시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오르베텍 같은 경우 이제 원전 해체 이슈 가지고 추천에 분석이 나고 춘천도 나갔는데요. 지금 원전 자체도 지금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전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 그래서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한다. 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이 화석 에너지, 더군다나 트럼프 같은 경우 그래서 원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좀 빼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석유 같은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 쪽인 이쪽을 이제 밀어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전력 발전 단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력 발전가가 천문학적으로 올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석유 쪽보다 더 나은 원전 비중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유가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석유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수요도 그만큼 올라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빠르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시작해서 자, 발전소 집시다, 갑시다 라고 해서 여기 땅 하고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풍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까? 풍력이? 안 되죠. 가장 느린 게 풍력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친다 그러면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 옛날 개념, 석유 가격이 너무 올라 들어가서 할 때의 대체 에너지 개념이죠.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입니다. 석유를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석유를. 그래서 이 케이스가 되면 이 중동 전쟁으로 해서 유가가 올라 들어가게 되면 대체 에너지주들의 주가도 반드시 같이 올라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늘릴 수밖에 없죠. 원전 비중 늘려야 돼요. 원전 비중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동 전쟁이 뭐 극단적인 충돌로 가가지고 굉장히 장기화되고 유가 상승에 장기화도 된다 그러면 그럼 가장 빠르게 원유 이 전력을 늘리는 것이
원전을 풀가동 시키는 거야. 우선. 그리고 SMR 같은 경우, 그렇죠? 지금 이 SMR 같은 경우 빨리빨리 돌려야죠. 이거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비교적 빠르게 되긴 해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게 된다 그러면 물가 압력 올라 들어가게 되고요. 관세 정책도 뻐걱뻐걱 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태양광과 풍력은 뒤로 제끼고 원전을 열심히 밀어주는 쪽이란 얘기죠. 원전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에너지 어떡할 건데? 이 전력 어떡할 건데? 우선 AI를 없앨 수는 없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건 말건 AI는 가는 거야. AI를 계속 가야 되는데 중동에서 전쟁이라서 유가가 올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당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원전 비중 늘어나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중동 쪽에 이슈가 나서 터지게 된다 그러면 정유주, 석유주도 올라갔지만 원전주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에너지는 석유 가격, 기존 에너지의 가격이 폭등을 할 때 대체 에너지 수요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요. 뭐 올라 들어가게 되면 그 대신할 수 있는 거, 뭐 가성비 좋은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최근에 이 대통령이 물가 이슈라면서 라면 얘기 꺼냈어요. 라면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파스타 같은 경우에 사 먹는 파스타 말고 집에서 먹는 파스타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해 먹는 파스타. 이게 오히려 라면보다 더 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파스타. 실제로 라면보다 더 싸지는 않습니다. 소스값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라면보다 더 비싸긴 해요. 근데 잘 해먹으면 싸다는 거죠. 잘 해먹으면. 또 올라가던 이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중동 정쟁의 반대쪽 편에서 AI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을 안 받아요. 그리고 뜻밖의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아까는 네이버로 오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3%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13%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 쪽하고 관계없이 라면주 올라가고 화장품주 올라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현재 강세 이 정도의 강세라 그러면 이런 이슈 나온다 그래서 한 방에 떨어지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방산과 중동만으로는 크게 균형이 맞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돌아오는 종목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 AI 쪽에서 지금 AI하고 핀테크 쪽에서 지금 먼저 당기고 있죠. 카카오페이하고 AI 핀테크. 그리고 원전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이제 각각의 개별 강세주들 잡아당기고 있는 거 볼 겁니다. 삼양식품, 바이오에서는 네이처셀, 파마리서치도 반등이고요. 실리콘2 돌아 들어오고요. 이쪽에 보면은 달바글로벌, 그렇죠? 코스맥스, BTI, APR, 여기 이런 종목들. 이게 이제 라면주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런 셈이긴 한데, 그렇죠? 우리 같은 라면은 이제 주로 우리 쪽 이슈일 때죠. 우리 전쟁 리스크 있을 때 사재기 품목 1위 라면. 그래서 라면주들이 오른 흐름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올라 들어오고요. 태용 같은 종목도 올라 들어오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원전 이런 종목들 바로 이제 다시 노리는 거예요. 이거 원전. 그리고 이제 각 섹터에서 제일 센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센 쪽으로. 그러니까 원전 해체 쪽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비텍이 제일 세니까요. 단연 압도적이니까 오르비텍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잘하면 우진엔텍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나이 같은 종목들 지금 다시 돌려들어가고요. 태웅 같은 종목들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자, 스타트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종목들, 뭐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SK 오션 플랜트, 현대 마린, 뭐 이렇게 해서 이쪽의 종목들 지금 실실 삐지고 나오죠. 완전히 한전 기술 강보합선으로 지금 색깔 바꿔가지고 돌아 들었고요. 꼬리 잡고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이 원전이라든가 현재 빨간불 혼자 빨간불 켜고 있는 거 티슈진이 올라 들어왔으면 네이처셀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 종목으로 분석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미리 먼저 떨어졌던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폭을 조금 넓혀가지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대쪽
그래서 지금 원전은 일단 다시 돌아서 두산에너비가 신고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요 다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BH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두산에너비이 들어왔으면 한전기술이나 BHI. 자, BH가 또 색깔 바꿔서 따라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려와도 다시 올라올 게 뻔한 종목들 아닙니까? 원전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잖아요. 게임 끝날 때까지 뭐 이거 자, 뭐 당연하게 올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일단 우선 붙이고 아니면 자, 다음에 자, 지금 이제 풍력 쪽에서는 이제 태용과 SK 오션 플랜트가 붙었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으로 CS 윈드, 그다음에 태양광 쪽으로는 가장 빠른 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 앞에도 얘기 드렸던 것대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역시 전쟁 수혜주입니다. 유가 급등 수혜주니까요. 전쟁은 유가의 급등을 부르고 중동전은 유가의 급등을 부르게 되고 유가 급등 수혜주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제 확장 방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 그래서 방산이라든가 중동 테마라든가 이런 식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최강의 종목들 메뉴에 있는 거 요런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 거. 단기적으로 아주 강력한 종목들, 그나마도 위에 지금 점 찍어서 들어갈 만한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SK,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아침 시가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반은 덜어내시라라고 이게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돌려서 밑에서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밑에서부터.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분석했던 카페24 같은 종목들 밑에서 돌리고 있고요. 이런 쪽이 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3.6에서 플러스 6.4까지 10%로 돌려버렸거든요. 이런 거 뒤에서 도는 거 이거 잡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때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돌아 들어가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깜빡 잊어먹고 있었던, 자, 깜빡 잊어먹고 있었던 유가 급등, 유가가 오르면 정유 석유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도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사실 다시 깨워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잡고 뒤에서 잡고 쫙 따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스타트에서부터 그래서 자, 그거 쳐다보지 말고 반대편에 돌아 나오는 걸 쳐다보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오르고 들어오시면 지금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 정도의 강세장이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조금 늘어가지고 상승 종목이 420개입니다. 상승 종목이 420고 하락 종목이 2100이거든요. 이 정도 숫자 되면 이제 5호로 들어가면서 상승 종목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지금 미증시 선물이 폭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3%를 찍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현재의 강세라고 하면 2% 이상 내리질 않아요. 그러면 현재 크기에 코스닥이 1.8 나오고 있고 코스피 1.13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상승 종목이 600개 정도까지, 시장 전체로 600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200개 종목 정도가 밑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AI주, 가장 가까운 것이 AI주, 핀테주, 그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으로 들어가라. 이게 룰이에요. AI, 핀테크, 그리고 원전을 포함한 구후 방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방식이 아니라 옛날 방식 대체 에너지입니다. 원전, 풍력, 태양광. 자,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도 폭넓게 광위에 전쟁 테마 수혜주예요. 중동전 수혜주야. 그 중에서 우리 남북한 아니고 중동전이요. 유가 올라 들어가니까요. 자, 이런 거 이제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도라 그러면요. 이건 눌러줘서 뭘 이렇게 다 이렇게 눌러줄 때 계속해서 노려야 되는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오르고 최고 전문가들 24분의 리딩 받으시고,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발을 빼고 물러설 때가 아니다는 얘기죠. 돌려나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매수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미국도 폭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가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양쪽으로 딱 균형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강세 쪽인 AI 쪽, 그 다음에 중동 이슈 쪽의 종목들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놓고
시소 플레이로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생각 외로 지수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미 우리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